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은 키워드 대신에 드라마 한 장면 보고 가시죠. 강우 씨는 사고로부터 아주 먼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만 남아있어서 마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갔다고나 할까요? 한 입만 먹자. 만약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7살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치료비 아닐까요? 자, 이런 경우 생각하면 보험 들어야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과연 어떤 보험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도 참 고민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험 기초 개념을 다뤘다면요. 오늘은 나이대별로 가입하면 좋은 보험 그리고 적정 보험료는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기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보험 종류까지 살펴봤는데 아주 알기 쉽게 좋았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이에 이런 거 좀 가입하면 좋겠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사실 보험 가입의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 가입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네. 혹은 건강 상태 등 그리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따라서 우리가 가입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다만 가입 시기별로 제가 지난번에 보험 나이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잘 골라서 적정 시기에 가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연령대로 한번 가입하면 좋을 만한 상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20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장 내역이 너무 많으면 네. 이것도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 도움이 되는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30대는 사회생활을 한 지도 꽤 됐고요.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0, 50대가 되면 정말 슬프게도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건강보험, 3대 질병보장보험 등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나이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험 가입 마무리라고 해놨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50대 이후로는 건강 이력, 그러니까 치료를 한 이력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아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50대까지는 보험 가입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고요. 60대 이후로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일부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명 실버 보험 가입하는 거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 보험 이것도 막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한 달에 보험료 사실 돈만 넉넉하면 만약에 상향을 다 대비해가지고 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보험료가 문제니까 얼마나 한 달에 지출하는 게 좀 좋을까요? 과도한 보험료는 오히려 내가 처음부터 막 많이 넣다 보면은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보험료를 너무 아끼다 보면은 막상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될 때 그 혜택이 너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인 기준을 한번 정해 보면요. 가계 소득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적정 보험료 납입 금액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대별로 얘기를 해보자면 나이의 앞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곱해보시면 적정 보험료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는요. 4에서 5만 원을 곱하면 8에서 10만 원, 30대는 12에서 15만 원, 50대는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했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납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부담이 될 수 돼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50대 은퇴 이후에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전까지 보험료 납입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 지금 자기 나이에다가 앞자리에다가 4, 5만 원 정도 곱하는 거죠. 30대니까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네. 요 기준대로 하면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내고 있구나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가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리도 중요하거든요. 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정리는 좀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면 좋을까요? 정말 기준이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지를 했다면 나중에는 나 이제 진짜 필요한 것 같아라고 가입을 하고 싶어도 네. 그때는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굳이 내가 해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이제 저축성 보험부터 해지를 하는 게 낫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건강보험 중에서 중복된 내역들이 꽤 많은 경우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복 보장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판된 상품보다는 최근에 판매 중인 보험부터 해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실손보험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판매되는 상품은 4세대 보험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이 나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데 해지를 해서 비용을 아끼겠다고 해지를 하게 된다면 4세대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 세대 거를 못 가입하는군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4세대로 새로 가입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럼 지금 판매 중인 그 4세대 실손보험과 예전의 실손보험이 뭐가 다른 겁니까? 4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등장을 했는데요. 네. 바로 직전의 실손보험인 3세대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랑 비교를 해보면 3세대는 갱신 주기가 15년이었고 4세대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갱신 주기가 조금 더 빨라져서 금액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험료도 3세대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네.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기 부담금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3세대는 급여가 10에서 20%, 4세대는 20%, 3세대는 비급여가 20%, 4세대는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여라는 거는 우리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진료 내역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급여는 그렇지 않은 반대의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가 급여의 자기 부담금이 높다라는 얘기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 비급여의 자기 부담금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손보험 혜택 받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1년간의 비급여 혜택을 받지 않았을 때의 할증, 할인 부분에서도 좀 갈리는데요. 4세대는 1년간 비급여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의 보험료가 월간 5% 정도씩 저렴해지고요.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의 내역에 대해서도 일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세대로 갈아탔을 때 이게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가 좀 기준을 맞아요. 세우기 어렵긴 하네요. 보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비급여에서 자기 부담금이 그만큼 올라간 만큼 비급여에서 내가 치료를 많이 받는다면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예를 들어서 도수 치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혜택은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는 1세대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는데 나는 병원 별로 가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4세대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도입됐다. 네. 2021년 7월이라는 점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험. 이제 뭐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엄마 아빠가 한번 들어라라고 꼭 이게 좀 추천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 초년생 가입하면 좋을 보험 뭐가 있을까요? 특히나 3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일명 어른이 보험을 가입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사실 제가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어린이 보험이거든요. 어린이 보험은 부모님이 뭐 10대의 자녀들에게 주로 들어주는 건데 네. 이제 올 들어서 이 가입 연령이 35세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보험 가입하지 않은 20, 30대라면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건강 지출을 좀 대비하는 그런 혜택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성인들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에 비해서 어린이 보험은 좀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보험사마다 예시를 한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메리츠 화장의 건강보험, 어른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이암 진단비 보장 특약의 혜택이 있고요. 네. 한화생명은 3대 질병의 진단 자금을 보장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손해보험은 정신질환과 식욕 부진에서 혜택을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 잘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어린이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보험보다는 특약 혜택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낀 게 그 작은 글씨로 된 거라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을 잘 해서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 네. 다시 한번 드네요. 맞습니다. 보험 정리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